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의원님께서 국회에 입성하신 뒤에 가장 처음 발의하신 이 1호 법안은 어떤 것인가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개정안을 하게 된 이유는 이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혹은 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받으면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현행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나 또 복합적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다양한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장애 유형별로 세부적인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저도 느껴왔었고요. 왜냐면은 저도 당사자로서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을 하면 이 조사 문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와는 전혀, 저의 장애와는 전혀 관계없는 답변을 해야 됐었고, 또 그것을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관계 지어서 답변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상당한 어떻게 보면 굴욕감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저의 동료 또 선배 후배 분들이 이것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먼저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이 1호 법안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하셨을 때 주변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많이 좋아하셨고요. 이것이 정말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굳이 통과까지 못 가더라도 이런 필요와 이런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금 관할 부처에서 공감하시고 여기에 대한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제정된 거는 아니지만 네,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군요. 네. 꼭 이게 제정이 돼가지고 그런 촘촘하고 당사자분들의 그런 필요와 또 욕구가 잘 반영된 그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바랍니다. 네. 이제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수십 개의 이 법안을 발의하셨고 계속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이제 만드신 이런 법안이나 정책 중에 내가 대표적으로 좀 몇 개 소개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법안들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아서 그 법안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 프로그램 한 5개? 이 정도 저만 나와서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막 추렸는데 그래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첫 번째로 도로법 관한 건데요.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리고 그 밖의 시설, 뭐 예를 들어 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 그런 시설을 신설하고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도로관리청이 그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련해서 최근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수도권 소재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보도의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곳이 53개소, 또 점자 블록이 설치되지 않는 곳이 57개소, 또 출입 경보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은 곳이 53개소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도로 점용 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대책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실태 파악과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이 도로 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방지 대책의 이행 수준이 미흡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서 도로 점용 허가권자의 실질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또 발의하신 거예요? 네, 이것도 아주 최근에 했고요. 네. 이 관련해서는 한시련에서도 요청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도 네. 요청이 있었고요. 예. 많은 보도를 통해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던 일입니다. 네, 사실 이게 뭐 시각장애인 분들의 뿐만이 아니라 사실 비장애인 분들한테도 이 도로법이 개정이 된다면 굉장히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모두를 위한 그런 이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도로법 외에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도 개정안인데요. 이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 허가 등을 하는 경우 이동 편의시설이 설치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기준 적합성 심사가 설치 기준 적합 확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해당 제도의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 등 이용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최근 도서지역 관광객 등 수상교통 여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연안항 등의 여객시설에는 이동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제 교통행정기관이 기준 적합성 심사를 하는 경우에 미리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또 여객시설의 범위에 연안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의 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것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지난해 통과가 됐나요? 또 같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게 있었는데요. 교통약자의 노선버스 이용 보장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 자동 운송 사업 면허를 할 때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 설치를 장착한 버스 등을 일정 대수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상버스 등을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또 이것도 문제가 있겠죠. 2019년 전국 평균 저상버스 등의 도입 비율이 26.5%이고 충남의 경우는 9.3%에 그치는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등의 도입이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이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전체 운행하려는 버스의 대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상버스 등 도입 계획을 반영하도록 해서 저상버스 등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이것도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 이동 편의 증진법 관련해가지고는 이미 통과가 돼서 한 부분 연안항과 또 이제 그 편의 증진 관련해서 기준 심사할 때 장애인 관련 단체도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통과가 되었고요. 지금 저상버스 관련된 것은 이제 아직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써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도로법이라든지 이런 저상버스 촉진하는 그런 관련법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곧 통과가 되겠죠. 이 외에도 정말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정말 많습니다. 많으시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약정자 법안. 약사법 개정안입니다. 그것은 이제 쉽게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그냥 네네. 가져올 수 있고 편의점에도 우리가 가서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비상 상비 약품에 한해서는 네. 점자나 아니면 음성 변환 바코드 등 또 이렇게 정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입하도록 하는 네.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예. 그것도 역시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밖에도 사실상 정말 많은 너무 이 많습니다. 법안들이 진행 중인 법안만 해도 한 수십 개가 맞습니다. 되겠어요. 네. 와, 근데 어떻게 이 많은 법안들을 발의하고 또 신경을 쓰고 계신지 신기하네요. 사실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전보다는 이런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해서 많이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좀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버릇도 심지어는 여든까지 고치기 힘든데 인식이라 함은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되고 지표가 되는데 그것을 개선하고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강의 1년에 1시간 법정으로 이렇게 장애인식 개선 강의를 듣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네, 의무가 돼서 하지만 실은 그 1시간이 정말 의식을 전환하는데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강의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 전환을 위한 강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담은 개정안도 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왜 그랬냐면 물론 강의로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히 공공기관 또 이런 제가 일하는 국회라든가 각 부처 등 이런 공기관에서는 장애인에 관한 어떤 정책도 다루고 있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만큼은 직접 체험을 통해서 장애 유형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직접 경험하는 것과 그냥 온라인으로 강의 한번 들으시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장애 영역이 모든 장애 유형이 다 체험 교육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BF 인증이라던가 이런 것을 이제 심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왜 이것이 인증이 필요한지 하면은 그냥 정말 책상에서 심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함이 뭔지 아시고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분명 좀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합쳐져서 이루어진다면 인식 개선을 위한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이게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비장애인들에게만 이런 책임을 또 안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열정적이고 활발하게 또 장애 당사자들이 업무라든가 또 다른 사회 활동에서도 두각을 보이면서 함께 한다면 그것이 또 다른 장애 인식 개선이 아닌가 합니다. 앉아서 그냥 강의만 들어서 장애인식 개선 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 체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더 이해할 수 있게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직접 공감할 수 있게. 그렇죠. 네. 두 가지가 적절하게 잘 균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로 해야 될 부분 강의로 하고 또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더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또 체험도 같이 해서 균형을 이룬다면 조금 더 그 인식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저도 이제 깊은 공감을 하는 바인데 사실 이제 이런 장애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최근에 이 정치인분들의 약간 잇따른 막말 논란. 네, 막말 이 장애인 비하 발언이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안타깝습니다. 아마 그것이 비하인 줄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가까이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움을
알고는 있지만 사실 제가 그분들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그 단어는 안 됩니다. 뭐 그분들의 생각을 제가 대신해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애인식 개선 강사님들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겠죠. 근데 그분들도 꼭 강사분들만 하실 일이 아니라 당사자분들도 단지 정말 나에 대한 혐오 발언, 나에 대한 비하 발언이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이런 발언을 좀 덜 하실 수 있을까라는 점도 함께 좀 공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무엇이 잘못됐었는지를 계속 문제 제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지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같이 나누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요. 저희들이 같이 힘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장애인도 또 비장애인도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이런 인식 개선과 이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접점이 많이 없는 분들은 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혹시 시각장애인 분들께 다가갈 때 좀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지키면 좋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꼭 지켜야 될 에티켓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시력이 없는 분들, 또 저시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저처럼 이제 전맹이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시력이 아주 없는 분들께 갈 때는 누가 오시는지 사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그럼 아는 분이었다면 누구시군요 라고 이제 아는 척을 할 수 있겠고 또 처음 뵙는 분이라면 또 처음 뵙는 인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해주시면 사실 이게 나한테 인사하시는 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인사하시는 걸까? 조금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서 가끔은 저도 때로는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 인사하신 건데 제가 또 인사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저한테 인사한 게 아닌데 또 제가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난감하고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그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또 이게 비장애인 분들한테도 얘기를 할 때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더 공손하고 예의를 갖춘 표현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좋겠네요. 네, 뭐 친구끼리라면 누구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모르는 분일 경우에는 네, 살짝 자기에 대해서 곤란할 수 소개를 해주신다면 그렇죠. 훨씬 더 인사를 나눌 때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회의원 임기 안에 내가 이 법안은 꼭 제정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너무너무 많아요, 실은. 그래서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장애 당사자이지만 장애 예술인으로서도 이곳에 왔고요.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장애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체위에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 임기 안에 지금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21대 국회인데요. 이전 20대 국회 가장 마지막 본회의에서 아슬아슬하게 정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이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지금은 사실 뼈대만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내용들이 예를 들어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이라든가 또 장애예술인 쿼터제라든가 이런 지원과 또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조항들이 많이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꺼번에 다 한 번에 할 수는 없고요. 차근차근 필요한 부분 또 시급한 부분부터 찾아서 개정할 계획입니다.
네, 사실 또 이 예술인 분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많이 좀 힘든 상황이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재정이 꼭 돼서 또 이 장애 예술인 분들이 보다 더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네,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을 하나하나 다 공개하지 못해서 그렇지 저는 오늘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면서 찾아봤을 때 굉장히 놀랐거든요. 곧 있으면 한 100개를 채우실 것 같던데. 개는 아직 안 됐지만 70여 그러니까 개 70여 정도. 개. 지금 1년여 됐는데 이 정도시면 임기 말쯤에는 어느 정도실지. 네, 그것을 보면서도 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직책이고 또 그런 임무를 맡아서 열심히 해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오랫동안 촬영을 하는 동안 옆에 가만히 있어준 이 조이가 좀 심심해할 것 같거든요. 네, 존재감을 벌써 이제 드러내고 싶어서 지금. 네. 근데 항상 이렇게 또 함께 하다 보니까 한번처럼 네. 조이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가요? 조이야, 고마워. 말 좀 잘 들어주지 않겠니? 네. 아, 평소에 좀 말썽꾸러기인가요, 조이가? 가끔 그렇습니다. 네. 자기 얘기. 네, 불만이 이제, 네, 왜 내 흉 봐? 이러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얘기를 보니까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그건 조금,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면 인사를 하면 또 아까 보니까는 네, 인사는 카메라를 잘 향해서 알아요. 보고? 그리고 끝나는 시간. 아. 또 회의도 저희가 의사봉 이렇게 치면서 끝날 때가 많잖아요. 벌써 알더라고요. 그 치면 끝났다. 네. 굉장히 눈치와 센스가 있는 조이인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신 희망인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진행해주신 손자희 아나운서시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상당히 많은 부분 얘기를 했는데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장애 당사자분들도 계시고 또 비장애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같이 사실 서로를 안다는 것은 노력이 항상 따르는 것 같아요. 조금은 마음을 열고 서로 장애인은 비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은 장애인들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조금씩 생활 속에서 또 일하는 가운데 함께 한다면 정말 조금은 더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또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에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휴먼 다큐 희망인 장애인의 날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장애인들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와 또 많은 분들 그리고 저희 복지TV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휴먼 다큐 희망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